자, 봅시다. 다 했지?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자, 이거 다 지금 절대값이 x에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절대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냥 x 더하기를 그린 다음에 대칭. 그죠? 여기 2죠?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얘를 그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치? 4. 이건 뭐야? 요거를 어차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없다고 치면은 사실 이 없다고 친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 양수라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3, 1, 마이너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양수인 쪽만 그리고 너를 y축 대칭한다. 맞죠? 여기 3이죠. 여기 1이고 여기도 3이 되겠다. 그치? 이런 그래프가 되고. 그러니까 다 대칭이야, 대칭. x축에 대해서. 얘는 뭐야? y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y는 2x 빼기 4. 원래는 이렇게 되겠지. 쭉 가서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4인데 이것만 그린 다음에 여기 대칭시켜주는 거지. 이게 2가 되겠지. 그치? 맞죠?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맞죠? y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그린 다음에 x축에 대칭한다. 맞죠? 이거는 2, 1,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 y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되겠지? 원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포물선인데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준다. 똑같아. 그죠? y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x축에 대칭시켜준다. 이렇게 두 개가 그런 형태고. 자, x, y 둘 다 있는 거 어떻게 한다? 둘 다 양수라고 가정합니다. 그치? 둘 다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거죠. 얘를 그리는 거야. 그치? 그럼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 요거를 어떻게 한다? 둘 다 0보다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일사분면만 그려준 다음에 y축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2고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점들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얘는 뭐야? 마찬가지야, 그치?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3x 빼기 2y는 6. 얘를 그리는 거야. 이게 뭐야? y는 3x 빼기 6이네? 아닌데? 2를 안 했잖아, 2를. 2분의 3. 이거죠. 오케이. 너를 그려. 한 번 이쯤 되겠다, 그치? 이거를 y축 대칭 시켜주고 x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시켜줘야죠. 됐어? 이게 얼마야? 2죠, 2. 여기 마이너스 2. 그치? 됐죠? 이건 뭐죠? 그냥 본래 함수를 그려. 본래 함수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 이걸 어떻게 한다? 음의 부분을 꺾어 올린다.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고, 이놈들이 꺾어 올라간다. 그치?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치? 사라지겠지? 맞죠? 마찬가지. 이것도 그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빼기 2x를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쪽 그려주고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올려준다. 맞지? 얘가 2야. 됐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이건 좀 어려운데, 10번 푼 친구 있나요? 10번은, 절대값이 지금 2개 있죠, 2개. 그지? 근데 이 형태를 잘 봐야 되는 게, 자, 이 껍데기에 절대값이 있는 거. 이건 지금 우리 방금 했던 8번과 9번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다? 이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꺾어 올려줘야 돼. 즉, 안에 있는 게 이거잖아. 그치? 즉, y는 절대값 x 빼기 1 빼기 이걸 그려줘야 돼. 그치? 얘를 그리면, 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y는 절대값 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뭐야, 이제? 이쯤 돼가지고, 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괜찮니? 얘가 얼마? 1이고, 마이너스 2죠. 그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딱 씌워주면서, 그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 아래쪽 부분을, 여기, 이게, 2까지, 요렇게 올라가겠지? 요렇게. 그지?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그죠? 요렇게 W자 모양. 알파벳 W자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날아가는 거야. 이거 사라지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혹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필기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해설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예제 11번 문제를 볼 텐데, 이건 뭐 쉬우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이 10개의 예제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12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이건 좀 중요하다. 왜냐? 이게 지금 너희들 공통수학 2인데, 사실 너희들 이제 곧 있으면 공수 1에 대한 그 중간고사를 보잖아, 내신. 거기에 이 부등식이 아마 중간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기말에 나오는 학교도 있을 텐데 자주 나옵니다. 응?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때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거든. 자, 한번 해보자 한번. 자, 12번입니다. 12번은 뭐냐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1. 자,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자, 우리가 절대값을 대처하는 방법은 뭡니까? 얘나 지금이나, 뭐야? 뭐 A가 뭐 이런 거지 뭘. 이때랑, 절대값 A가 이때는 A고, 이때는 절대값 A가 이거지 뭘, 그냥, 그치? 맞죠? 고로, 이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우리가 나누고, 요거를 또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눈다. 맞죠? 그지? 그럼 얘가 이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주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작다로 나눠봐야 될 거고, 얘는 뭐야? x가 1보다 크다, 작다로 또 나눠봐야 될 거죠. 그쵸? 맞죠? 그럼 자, 이거를 수직선에서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잖아. 그치? 요쪽이 1번, 요쪽이 2번, 요쪽이 3번. 이렇게 해서 나눠봐야 돼. 첫 번째는 이 범위, 두 번째는 이 범위. 자, 이거 등호는 어디에 들어가도 큰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등호가 이 아래쪽에 들어가도 관계없어. 근데 애들이 보통 그냥 위에만 있다라고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상관없어.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이 마이너스 1에 대한 등호가 여기 있어도 된다. 어쨌든 요때는 자, y는 잘 봐. 이러면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지. 이런 거 확인할 때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2 같은 거 혹은 마이너스 3 같은 것들을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더 빠르다. 자, 그러면 저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찬가지 또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쵸? 이때는 자, 0 같은 거, 그쵸? 이 사이에 0을 넣어보게 되면 양수, 음수죠. 그쵸? 맞죠? 양수 어떻게 돼?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이때는 둘 다 양수죠. 뭐 2나 3 같은 것들을 대입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 그냥 나오고 요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마이너스 2x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뭐 계산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0 곱하기 x지. 즉 얘는 상수항밖에 남는 게 없어. 이게 플러스 2야. 그치? 마찬가지. 얘도 이제 2x 뭐 이런 식이죠.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 기울기에 대한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는 기울기 빵이죠. 자, 기울기 빵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거. y는 3. 그지? 직선인데 평평해. 그런 직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왜 중요하냐? 봐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보다시피 범위를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요 앞에랑 요 사이랑 요 뒤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었고 그것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 이 행위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짜증나. 아, 짱나. 이게 짱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범위에서 그리고 이 범위에서 그리는데 보통은 잘 봐. 지금처럼 이 사이 구간에서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 음수기 때문에 지금처럼 x가 지워지는 일이 발생하죠. 그럼 지금처럼 그냥 상수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y는 2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y는 2. 이게 2야. 됐나요? 그지? 그 다음에 자,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죠.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인데 얘를 붙여야 돼. 이렇게.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 붙여야 돼. 이거를 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연속함수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뭐 그런 건 필요 없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절대값 그래프는 꺾일지언정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런 거 가우스 함수 같은 거 있잖아. 아, 우리 가우스 함수를 그려본 적 있나 모르겠네. 이런 함수 본 적 있니? 끊겨 있는 함수야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여기서 불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는 얘기야.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뭐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실제 너희들 의심 나면은 뭐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잠깐만. 계산하시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안 나오네? 이걸로 끝나는 거네? 마찬가지네요. 그치?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나온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끊겨 있다. 우리 이제 얘 같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꺾여 있어. 하지만 끊겨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아 여기까지 했구나. 이 기울기 그치?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그치? 이 기울기 마이너스 2자를 붙이고 기울기 2자를 붙이고 뭐 그런 거야. 그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자 연습 자 이런 문제 진짜 그래프 그리는데 한 5초면 끝나. 5초 연습해보자. 연습. 자 봐봐 이거 있지. 자 일단 이 녀석을 범위를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왜? 양수다 음수다의 기준이 0이 될 때잖아. 그치?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3이야. 그치? 근데 이 사이 구간에서는 걔처럼 하나가 양수고 하나 음수니까 싹싹 지워지는 일이 발생돼. x가. 그럼 상수함수야. 즉 평평한 함수 나온단 말이야. 근데 평평한 거를 뭐 이게 여기 있냐 여기 있냐를 어떻게 구하냐? 그냥 대충 이 사이에 있는 뭐 아무거나 대입해. 0 대입해도 괜찮고 마이너스 대입해도 괜찮고 뭐 나옵니까? 0 넣어보세요. 4 나오지 4. 4 여기 지금 내가 4인 거야 4.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울기 2자리 붙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2자리 붙이면 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모든 시험에 거의 90%가 이런 시험이야. 이런 구조의 그래프를 요구한다. 하나 더 해볼게. y는 절대값 x 플러스 5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플러스 이렇게 하자.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맞죠?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냥 마이너스를 넣을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게 날아가죠. 그럼 뭐 나와? 4 나오지 4. 얘도 4 나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4.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자리 붙이고 기울기 2자리 붙이고. 선생님의 기울기가 왜 2인가요? 아이 둘 다 양수라고 가정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x 더하기 x니까 지금처럼 2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 이것도 마이너스 2x 이렇쿵저렇쿵 나오는 거야. 그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니들 이런 게 시험 문제야. 그 공통수학 1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안 나오고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가 아니라 이 부동식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보통 애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4보다 2야라고 써서 또 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나마 이 정도면 아주 예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뭐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봐봐. 이 그래프가 자 y는 4가 이쯤 있겠죠? y는 4 그지? 2, 4
그럼 여기 얼마겠니? 힌트.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야, 2. 기울기 2.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여기 수직으로. 자, 이게 2죠. 2 사니까 여기 얼마? 1이죠? 왜? 그게 기울기의 정의잖아.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서 그게 2. 그지? 그럼 이게 2고 마이너스 2야. 그치? 똑같죠? 그죠? 얘는 오히려 이제 1 감소했을 때 이제 2가 증가하는 거지. 반대로 해도 괜찮고, 1 증가했을 때 2 감소했다라고 해도 괜찮고. 어쨌든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을 빠르게 알 수 있죠. 그럼 뭐야? 이게 답이겠지 뭘. 그래, 진짜로 선생님은 이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그려가지고 진짜 10초도 걸려. 10초도. 10초.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이거를 풀다가 틀리고 그런 일이 많아. 그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공통석 2에서 더 쓸모가 있다라기보다는 공통석 1에서 훨씬 더 쓸모가 있어. 오케이? 아마 보통은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거야. 그 부등식 단원이 1학기 기말 범위에 들어갈 텐데 뭐 중간에 들어가는 학교도 조금씩 있을 수 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번 문제 밑에 보게 되면 자, 거기 뭐 나와 있죠? 절대값 그래프의 키포인트. 자,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구간. 자, 지금처럼 이런 구간이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구간이죠. 네? 필기 좀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직선의 기울기.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기울기 2가 되는 거. 이게 키포인트야. 그런 것들을 좀 메모해 놓고 뭐 이런 그래프도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 그죠? 필기를 좀 해 놓겠습니다. 됐어? 자, 이제 1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 정도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뭐 이거 나왔다 하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봐봐. 특징이 뭐냐? 아까랑 좀 다른 게, 이 x의 개수가 달라. 개수가. 그지? 얘는 자, 봐봐. 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3보다 크다와 작다로 나눠야 돼. 이건 뭐죠? 마이너스 1보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작다로 나눠야겠지. 그럼 x가 일단은 이런 경우 한번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이렇고, 이런 경우 한번 해주고, 이게 기본이야,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음수지?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고, 너도 이렇게 나오고, 그지? 너는, 자, 이게 봐봐. 아까 사익 구간이었었죠? 그지? 얘, 뭐야? 음수지, 음수.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고, 요건 양수죠? 그럼 그냥 나오겠지? 근데, 일단 이거부터 검토해보자. 여기서 마이너스 x, 2x니까 그냥 x 나와. 아까는 그냥 x끼리 지워졌기 때문에 평평한 상수함수가 나왔다고 우리가 정리했잖아. 여기선 그렇지 않아. 얘도 있잖아. 해보면 마이너스 3x 뭐 이런 식이야. 네? 이건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쏙쏙 빠지면 돼. 쏙쏙 빠지면 이렇게 빠져갖고 뭐 3x 뭐 이런 식이겠지. 그래서 얘는 아까와 같은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왜?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알겠어?
개수가. 맞아?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개수가 다른 걸 확인하게 되면 어떡하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보세요. 자, 얘를 지금 자, 요 점은 요 그래프가 꺾이는 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그럼 재빨리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꺾인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잖아. 그게 두 개의 절대값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그 값이란 말이지. 즉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가 날아갑니다. 빵으로. 그 마이너스를 넣으면 4죠. 4. 그죠? 맞아. 절대값 마이너스 하니까 그 마이너스 1,4를 지나. 맞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 대입해. 3. 3 대입하면 얘가 날아가죠. 얼마? 8. 이 두 점을 구해. 오케이? 즉 저게 꺾인 점의 좌표야. 꺾인 점. 자, 절대값은 보다시피 어느 한 절대값이 0이 되는 포인트에서 꺾여. 아까도 그랬죠? 지웠다. 아까도 절대값이 어느 한 절대값이 0이 되는 포인트에서 꺾였다. 마찬가지야. 3에서 꺾이고 마이너스 1에서 꺾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점을 찍어.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3,8.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게 직선이겠지. 이게 뭐 1차식인데 이게 뭐 2차식이야? 여기서 두 점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지나가? 아니죠. 1차식이니까 직선이야, 직선. 즉, 쭉 가야 돼. 쭉 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삼이야? 기울기 마삼 붙이고, 기울기 3이야? 기울기 3 붙이면 돼, 이렇게. 좀 가파르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야. 너의 기울기 얼마다? 3이다. 너의 기울기 얼마다? 마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패턴이, 자, 일단 첫 번째, 꺾인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한다. 그래서 꺾인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에 양쪽 구간의 기울기만 구해주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 여기 있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꺾인 점의 좌표가 뭐다? 이거 두 개 나왔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간의 기울기인데 사실 이 가운데는 기울기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거기 정리 쌈박하게 하시고, 자, 예제 갑시다. 예제. 예제는 우리 내가 준혁이를 위해서 내가 좀 쌈박한 걸 내야겠다. 그래. 이게 준혁이가 또 멋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멋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거기다 걸맞는 문제를 내야겠다. 그치? 2x 빼기.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자. 자,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거 빼기야, 빼기. 근데, 자, 잘 들어. 자신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라도. 뭐라고? 나눠서라도 해야 돼. 오케이?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테크닉, 그런 어떤 기술을 조금 더, 연습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시작. 참, 얘라. 네? 너 빡공부안 안 한다고 했지? 네. 왜 안 한다고 했지? 저 그냥 내가 싫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랬나? 그때 막 나한테 힘든 것도 있고 그냥 그 완전 그 약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게 좋아서? 알았어 해봐. 혹시나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그러면 뭐 중간에 들어도 괜찮아. 2월에 들어도 괜찮고. 알겠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 해 다들. 알겠지? 나중에 혹시 자면 의사 있으면 얘기해.
크게 들어도 괜찮아? 그냥 큼지막하게 들어. 여기 너밖에 없으니까. 자, 했어? 좀 어려운가? 아니, 왜 숨기고 있니? 준혁이 했어? 자, 같이 해보자. 자, 일단, 꺾인 점은 구했죠? 이 점은 구했을 거야, 그치? 그냥 꺾인 점은 그냥,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 얘는 3. 그래서 그냥 넣어서,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게 날라감. 그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네? 이런 빌어먹을. 이런 빌어먹을. 그치? 이렇게 했을 거야, 그치? 이건 구했어. 잠깐만. 이거 맞아? 3,5. 이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연결시켜주면 돼. 이건, 그치? 이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치? 나머지 기울기를 구해줘야 돼. 근데 잘 봐. 자, 둘 다 큰 쪽. 3보다 큰 쪽이라고 해보자. 그럼 둘 다 큰 쪽이면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이 없어지겠지. 그럼 x 나오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즉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를 쫙 그려줘야 돼. 이제 뭐라고? 너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둘 다 음수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x지. 근데 얘가 플러스 만나면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2x 되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또 x가 되겠지, 기울기가. 그치?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 1짜리. 사실 얘는 좀 가팔아야 돼, 이거. 되게 가팔아야 됩니다. 그치? 이건 얼마다? 이건 기울기가 1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신기하죠? 그죠? 다시. 이렇게 나오면, 자, 시뮬레이션. 음수, 그치? 그 마이너스 x. 얘도 음수. 그럼 마이너스 2x야. 그치? 근데 걔가 얘 만나면 어떻게 돼? 플러스 2x지.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필요 없어, 그치? 우리 기울기만 구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1,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 그냥 꺾인 두 점을 연결시켜주면 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뭐 나올 확률 뭐 10% 미만이야. 얘 뭐 한 1, 2%밖에 안 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나오면 그냥 일단 그래프에도 죄다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오면 이제 항상 뭐 21번, 22번 이런 식이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좀 더 연습하면 좋겠지만 우리 진도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은 끝. 도형의 이동도 겁나 길었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이제 큰 산을 넘었어. 이제 큰 산. 평좌,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 그치? 다 했어. 이제 집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는 실험 좀 덜었습니다. 이제 집합은 좀 쉬워. 이건 진짜 왜 배우나 싶을 거야. 이거 뭐지?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실제로 옛날에는 중1 때 집합을 배웠어. 쌤 때만 하더라도 중1이 집합을 배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고, 그리고 원래 이것도 1학기 때 배웠었는데 지금 2학기로 넘어오고, 약간 좀 그지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5단원이죠, 5단원. 집합. 5단원으로 되어져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집합이라는 게 뭐냐? 별거 없어.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게 A반이야, A반. A반에 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원소, 집합, 이렇게 써.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쓰고, 원소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 그지?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 A라는 원소가, 이건 원소야, 원소. 집합의 구성원들. 그지? 이게 원소야. 이 A라는 원소가 라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 이게 다 기호야, 기호. 별거 없어. 근데 2라는 집합이 있어, 2.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라는 집합이 있고, 얘가 2하고 F야. 이렇게다가 쳐봐. 2는 A에 포함되지 않지. 그럼 이렇게 써. 그지? 2라는 원소는 A 없잖아. 그때 A는 라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뭐 2라는 집합은, 2라는 원소는 또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기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야. 이렇게 직접 원소를 모두 나열한 방법을 원소를 나열했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원소 나열법.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 자, A라는 집합은 자, X인데 이 X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설명.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 이하의 자연수다. 이거는 그냥 그 뭐라고 하지? 실제 이 A의 원소와 A에 대한 설명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 기호에 불과하다. 큰 의미가 없어. 그죠? 요 짝대기 앞에는 원소를 설명해 준 거고, 여기는 그 원소에 대한 설명. 그죠? 맞잖아. 4 이하의 자연수가 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집합의 원소를 이 조건 제시를 했죠. 조건. 그래서 뭐라고 한다?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별거 없죠. 근데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만약에, 자,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얘가 이제 2X야. 똑같아. 설명은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봐봐. X가 4 이하의 자연수가 진짜 뭐지? 1, 2, 3, 4야. 1, 2, 3, 4. 그치? 1, 2, 3, 4가 진짜 X이고, 그 X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얘가 맞아. 그치? 얘가 맞는데, 얘는 봐봐. X는 1, 2, 3, 4가 맞죠? 4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치? 그런데 원소가 X가 아니라 2X야, 2X. 원소가 2X야. 그럼 뭐야? 이 집합은 1일 때는 2가 되고, 2일 때는 4가 되고, 뭐 6, 8, 이렇게 되는 집합이야. 알겠니? 만약에 C라는 집합이 있어. X 제곱이야. 마찬가지. X가 뭐 4 이하의 자연수야. 그 X는 똑같아. X는 역시나 1, 2, 3, 4지만 얘가 지금 제곱한 게 원소죠. X가 원소가 아니야. 이때는 X가 원소지. 이때는 X의 제곱이 원소죠. 그럼 이 집합은 뭐가 될까? 1, 4, 9,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짝대기 앞에를 잘 봐야 돼. 도대체 무엇이 원소인지. 알겠죠? 물론 이 뒤에 이 조건도 잘 봐야겠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자, 유한집합은 뭐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유한집합이라고 그래. 유한집합. 즉,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죠. 4개. 혹은 뭐 2개. 이런 걸 유한집합. 그럼 무한집합은 뭘까요? 무한집합은 이런 거야. C라고 하죠. X인데, X가, 자연수야. 야, 자연수가 한두 개입니까? 이게 뭐야, 이거? 1, 2, 3, 4, 점점점점 이렇게 보통 쓰거든? 그죠? 원소의 개수가 겁나 많은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말하면 뭐 D야.
근데 이 중괄호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그래. 공집합. 공집합.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보통은 이런 기호를 즐겨 써. 이게 뭐다?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다. 그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건 좀 중요하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서, 자,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그치? 맞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 기호를. 이게 이제 영어로 뭐냐? 넘버의 넘버.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그렇게 쓰는 거야. 저거 어떻게 돼요? 이거? NB.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2개.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없죠. 아무것도. 그럼 ND 어떻게 돼? 빵. 이런 거지 뭐. 그냥. 그치? 별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한다는 거 해주셔야 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호의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한번. 지우고 이 B를 내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B를 A, B라고 하자. A, B. 자, 이렇게. 이거 괜히 지웠네. 다시 하자. 자, 얘를 보면 지금 자, 모든 집합 B의 원소가 다 A에도 있지. 그지? 맞습니까? 이런 집합일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A는 B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을 써. A는 B를 포함한다. 반대로 B는 A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뭐냐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을 써.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분이라는 얘기야. 부분. 일부분. 그치?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쓸 때 잘 봐. A하고 B가 있어. A가 B보다 더 크죠? 이렇게 쓰는 거야. 큰 쪽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2개짜리. 아까 이거 기억나? C가 A에 포함될 때 이렇게 쓰죠? 이게 만약에 A가 이쪽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A가 더 큰 쪽이면. 그지? 오케이? 즉, 부분집합이 큰 쪽으로 이렇게 나 너 먹어줄래. 이렇게. 야, 작은 거 먹고 싶지 않잖아. 그치? 큰 걸 먹어야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큰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요런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고 이런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1페이지 왼쪽 하단부에 나와 있죠? 뭐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다음 방향성도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자, 집합의 상등.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래 C라는 집합이 있어. 얘가 A, B, C야. 자, A도 A, B, C, B, C도 A, B, C야. 즉 모든 원소가 같죠. 그지?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집합 A와 집합 C가 서로 같다. 그게 이제 한자로 상등하다는 얘기야. 상등. 서로 같다. 이 등호가 뭐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집합의 상등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 얘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래 모든 원소가 같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실제 수학적인 그 어떤 언어가 있어. 뭐냐면 이거야.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A가 B를 포함하고 A가 B에 포함될 때, 즉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일 때 뭐라고 한다? A는 B랑 같은 집합이다라고 쓴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집합의 상등에 대한 정의야, 정의, 약속. 당연한 얘기죠. 서로가 서로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완전히 원소가 똑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자, 이제 이 개수를 구할 거야.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야. 부분집합의 개수.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요거는 뭐, 시험에 아주 엄청 잘 나오는 내용이다. 봐봐. 지금, 그래, A라는 집합을 똑같이 A, B, C라고 해볼게, 한번. 자, 이 수는,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죠? 3개? 3개 맞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요거를, 자, 이놈의 일부분을 내가 뽑아 볼 겁니다. 일부분.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너희들 그거 알고 있지? 눈치 게임 알지? 눈치 게임. 하나, 둘, 셋 하면, 뭐, 서거나 앉거나, 이런 거나 비슷해. 그치? 저, 뭔 얘기냐? 야, 내가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의 부분을 뽑아낼 거니까 여기 나오든 말든 맘대로 해. 이렇게 한 거야. 나올래 말래 하는 거지. 그치? 그런 경우 있잖아. 야, 여기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여기 올 사람 와봐. 그리고 이제 설명 안 해줘. 맛있는 거를 줄란가? 갈까? 아니야, 뭘 시킬 것 같아. 가지 말자.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야. 그럼 각자가 야, 참가할까? 참가하지 말까? 마찬가지. 참가할까? 참가하지 말까? 각자가 2가지씩의 뭐라고 하죠? 선택권이 있겠지, 그치? 맞아? 나 갈래. 나 참여할래. 나 안 갈래. 나 갈래. 이런 거지, 그치? 아니면 뭐 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얘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맞죠? 그게 바로 뭐다? 그렇게 각자의 경우의 수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죠. 맞아? 맞아. 갈까 말까. 그치?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쭉 써볼게.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 나 갈래. 나 말래. 이때 난 갈래 말래. 이때도 갈래 말래.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다 나눌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런 경우는 모두 다 공교롭게 야 갈래가 된 거야. 그럼 이제 A, B, C가 모두 참여한 거죠. 그럴 수 있지, 그죠? 이건 뭐야? A, B만 참여한다고 한 거죠. 이거는 A, C만 참여한다고 한 거고, 이거는 그냥 A만 나온 거죠. 얘는 뭐야? B, C만 나온 거고요. 이건 B만 나온 거고요. 이거는 C만 나온 거고요. 이건 뭐야? 아무도 안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지, 그치? 맞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지, 그치? 근데 이게 왜 8개냐? 각자의 선택권이 2가지니까 이걸 곱해서 2의 3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치? 각자가 2가지에서 다시 2가지씩 갈라지죠? 또 2가지씩 갈라질 거 아니야. 이런 식이야. 만약에 한 놈 더 있잖아? 그럼 또 2 곱해주면 돼. 즉, 만약에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야. 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다? 2의 4제곱개가 된다는 얘기야. 16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거나. 그렇게 각자의 원소가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2씩 곱해져 나간다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이 중에 원소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 8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나 이거 재미없어. 이 중에 있잖아. 요거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치?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즉 2의 3제곱에서 그냥 무조건 1 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러면 7개 나오겠죠? 이거 뭐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 나도 이 진짜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건 나는 좀 사라져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닌데 하여튼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빼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예제를 한번 내볼게. 자, 이거 너희들 좀 알아주셔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지금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 B, C, D야. NA가 얼마?
5죠. 그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어. 부분집합을 뽑을 건데, 부분집합.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 B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러한 질문이 있고, 아니면, E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얘기야. 야, 이 A, B는, 야, 니네 이제 반드시 포함되니까 나와 있으래. 이거야. 야, 나와, 그냥 니네. 지금 뭐야? 선택권이 없는 거죠. 나 갈까 말까? 갈까 말까가 아니야. 야, 그냥 나와. 그지? 나왔어. 그 여기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즉 선택권을 가진 친구가 3명밖에 없죠. 그럼 그놈들만 넣거나 빼거나 하면 될 거 아니야, 각자를. 그치? 그럼 뭐야? 2의 3제곱계에 해당하는 부분집합이 나오겠지. 뭐가 A, B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치? 근데 2는 포함하지 않는데 똑같아. 어떡하냐? 야, 너 그냥 집에 가. 난 너를 절대 뽑지 않을 거야. 그럼 뭐야? 이번엔 선택권을 가진 친구가 4명이죠. A, B, C, D만이 부분집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그치? 그럼 몇 가지야, 이건? 2의 4제곱계가 되겠죠.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얘기냐면, 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해? 그냥 선택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야.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선택권은 없는 거야, 그치? 맞죠? 그것에 초점 맞추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무슨 개념 원리인가? 어디 책 보니까 막 이거 이게 몇 개일 때 뭐 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공식화 되어져 있는데, 아이, 꺼지라고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알겠니? 이해만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페이지의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야. 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 한번? 1분 정독해보자, 정독. 1페이지의 오른쪽.
자, 다 했지? 자, 이제 넘겨서 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지금 원소가, 봐봐. 1하고 2하고, 자, 이게 좀 특이하죠? 그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자,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집합 자체가 원소야. 그러니까 A라는 원소에는 1이 있고 2가 있고 또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원소인 거야. 알겠니? 신기하죠? 자, 한번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3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니은. 3은 A에 포함된다. 디귿. 3은 A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리을. 공집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음. 1, 2, 3은 A에 포함된다. 자, 보자.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3이라는 그 숫자 자체는 여기 없잖아. 이거 보고서, 포함되는데 왜 틀렸다고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없죠?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야. 얘는 맞을까?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 A의 원소다. 맞지? 있잖아, 여기. 그죠? 이거 맞아? 야, 틀렸어, 이거. 응? 왜냐? 야, A라는 집합에 3이 있어야지.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말고, 그냥 숫자 3이 있어야지 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알겠어? 여기?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다 포함돼. 그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자체가 A잖아, A. A는 A에 포함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이렇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원소가 어떻게 지금 쓰여져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A가 1하고 A제곱 플러스 A 있고, 자, B하고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어. 자, A가 B에 포함된다. 이게 성립했을 때 A값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1하고 얘는 뭔지 몰라? 원소가, 그치? 근데 여기도 2하고 이 두 개 몰라. 근데 어쨌든 1이 있으니까 여기도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1은 아니잖아, 그치? 2는 1이 아니지. 이 때문에 너가 1이거나 너가 1이거나 둘 중 하나죠. 첫 번째가 뭐냐면 A 플러스 2가 1인 경우 있겠고, 두 번째는 2A 빼기 1이 1인 경우 있겠지, 그치? 이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이고 이때 A는 얼마? 1 나오죠. 그럼 그걸 토대로 한번 B라는 집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A, B를 둘 다 구해야겠군요. 응? 요때 A, B를 둘 다 구해볼 거야. A라는 집합은 1하고,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2 나오지, 그치? B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2는 그냥 그대로 있고, 얘가 1이고,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3. 맞아? 맞죠? 그죠? 괜찮아? 오케이. 자, 이런 경우는 뭐야? 1하고 2. B라는 집합은 뭐야? 2하고 3. 벌써 끝났죠? 얘가 1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잠깐만요? 첫 번째 건 1이란 경우. 잠깐만요. 내가 뭐 실수했습니까? 어디? 맨 위에 거. 이거? 네. 야, 이씨, 빌어먹을. 안 되네? 이게 되지, 그치? 맞죠? 부연이도 왜 얘기 안 했어, 왜 이거? 에라. 왜 얘기 안 했어, 이거? 그죠? 이렇게 돼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얘가 답이 되겠다, 그치?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그죠? 그렇게 해주면 끝.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A가 1, 3,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B는 2하고 A하고 B 빼기 1 이렇게 되어져 있네. 근데 A랑 B랑 같대, 이제. 이게 뭐야? 두 집합의 상등.
그쵸? 자, 그러면, 이건 뻔하다. 야, 이거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지, 경우의 수가, 그치? 이런 건 2가 안 되지. 그러면 끝났네. 이게 2야. 그죠? 그럼 A는 어떻게 되지? 풀마 1 나오죠? 풀마 1, 그치?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해봅시다, 이제. 어쨌든, 이 자체만 가지고도 A라는 집합은 결정됐죠. 1하고 3하고 2라는 거야, 그치? 근데 B라는 집합이 몰라.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첫 번째 A가 1인 경우 또 해보고, 마이너스 1인 경우 해보고, 1이면은 2하고 1하고, 그 다음에 B 빼기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B 빼기 1 나오겠지, 그치? 그죠? 근데 이렇게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3이 돼야지. 그럼 어떻게 돼? B는 4죠. 여기서는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죠, 그쵸? 이 둘은 같잖아, 지금 B-1, 벼-1. B-1을 모를지언정. 좋았다. 내가 왜 얘랑 비교를 하지? 얘랑 비교를 해야지.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야 돼, 이렇게, 그치? A, 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하고 4. A는 1, B는 4 나오겠다. 그래서 합하면 5 나오죠? 그래서, 야, 너무 쉽지 않니? 그죠? 그동안에 어떤 이 직방과 원방,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을 거쳐오면서 겁나 어려웠는데, 응? 하여튼 다음 시간에 그 도형의 이동 다 해오고 질문합시다. 알겠지? 자, 이제 4번 문제. A가 1, 2, 3, 4야. 자, A의 진부분 집합이겠어요? 구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 안 나온다. 이 억지로 지금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만든 문제야, 그냥 이거. 1번 어떻게 돼? 2의 4제곱 빼기 1이죠? 2번 보세요, 2번. 자, 1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뭐야? 야, 너 집에 가라. 난 너를 절대 뽑지 않겠노라.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러면 그렇게 집합을 뽑을 때, 자, 선택권을 가진 친구가 2, 3, 4밖에 없잖아. 2, 3, 4가 넣거나, 넣지 않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진부분 집합이야. 2, 3, 4가 다 들어갈지언정, 얘가 A라는 집합 자기 자신이 될 리가 없죠. 여기서 그냥 2에 3 적합하면 끝나는 거야. 빼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안 들어가는데 뭘 빼? 그러니까 무조건 1을 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자신만 빼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이거 빼고 이 세 개로,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 자기 자신은 포함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뺄 수가 없어. 빼지 않는 거야, 그냥, 그치? 자, 3번 2와 3을 반드시 포함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2하고 3을 그냥 될 거야. 다시 야, 너네 그냥 나오래. 나왔어. 1, 4만 넣거나 빼거나 하지, 여기다, 그치? 각자를 넣거나 빼거나. 그럼 2에 제곱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치? 개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이렇게 요것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집합의 연산은 뭐냐? 자, 잘 들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A, B, C, D야. B라는 집합이 있어. 이게 C, D야. 일부가 비슷하죠? 일부 원소가 지금 뭐 여기 C, D 똑같아. 그지? 이때 우리가 자, 이런 어떤 집합을 우리가 보통 지정을 해. 이게 뭐냐? 이게 영어로 U야, U. U. A, B, C, D, 뭐 X, Y, Z 뭐 그런 거. U. 그지? U인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얘가 U를 내가 좀 이렇게 붙여서 좀 과장한 이유가 있어. 알겠지? 이게 그냥 영어로 U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보통 지칭하냐? 전체 집합이라고 해. 전체 집합. 그래서 만약에 전체 집합이 A, B, C, D, E, F, G까지 했다고 칠까? 응? 전체 집합 A반, B반 이렇게 얘기해 볼게. 예를 들면 뭐 동화 중 전체 집합
A반, B반 이런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집합의 어떤 원소의 포함 관계를 눈으로 알기 좋게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그려. 앞으로 이 그림을 뭐라고 한다? 이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 벤 다이어그램. 그냥 원소의 어떤 포함 관계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림에 불과하다. 여기 보면 CD 들어가겠지. CD가 A에도 있고 저기 B에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A, B는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CD인데 E는 여기 있어야지. 그 다음 떨거지들 FG는 여기 있어야 돼. 바깥쪽에. 그치? 이거야 이거. 맞잖아. 전체 이거 다 있지. A, B, C, D, E, F, G 다 있지. A에 A, B, C, D 있지. 그죠? 그 다음에 CD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야. 살짝 겹쳐놓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치? 이 벤 다이어그램을 앞으로 그릴 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때 자 이런 표현을 써. 자 뭐냐면 A랑 B랑 이게 뭐냐? 이건 그냥 기호야. 기호. 무슨 기호다? 교집합이라고 우리가 해.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써주면 돼. A에도 있고 뭐 B에도 있는 여기. 그지?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 이건 뭐냐? 얘를 뒤집어 놓은 건데 이게 기호야 기호. 이게 뭐다?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이야. 근데 이게 얘랑 비슷해. 나중에 우리가 A 합집합 U를 쓸 때 이렇게 헷갈려.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A와 전체 합집합 이런 거 쓸 때 그럼 이게 또 U 나오거든? 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지금 뭐다? 자, 합집합은 그냥 합한 거야. A에도 있거나 또는 B에도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써주면 돼. 즉 A, B, C, D, E까지 써주면 돼. 근데 이런 아이들을 두 번 주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한 번만. 이 안에 있는, 즉 요 테두리 안에 있는 놈들을 다 써주는 거야. 몇 번씩 한 번만 써주는 거야. 그지? 이게 바로 뭐다? 교집합과 합집합 기호야, 기호.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A의 여집합은 뭐냐? 자, 위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C자를 써가지고, 자, A가 아닌, A 바깥쪽. A가 아닌 다른 친구들. 그럼 A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뭐야? EFG죠, EFG. 이렇게 쓰는 거야, EFG. 그지? 마찬가지. B의 여집합도 얘기할 수 있겠지. B가 아닌 친구들. B가 아닌 바깥쪽. A, B, F, G죠. 그죠? A, B, F, G.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배웠어. 그치? 마지막에 뭐냐, 이제. 이게 좀 어려워. 자. A 차집합이라고 그래. 이게 빼기가 아닙니다. 집합은 수가 아니니까 빼기가 정의되지 않죠. 그냥 이게 뭐다? 차집합이야, 차집합. A 차비. A 차집합 B지. 그냥 내가 줄임말로 A 차비라고 하는데, 그럼 뭐냐? A라는 원소에서 B에 있는 뭐라고 하죠? 이 공통에 있는 부분들을 다 빼주는 거야. 그럼 뭐야? A, B만 남죠? 응? A, B만 남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 부분을 빼고 순수한 A들. 그치? 마찬가지야. 이걸 B차 A로 쓰면 순수한 B. 원래 이제 B가 CD인데 이 첩자들, A에도 있는 이 스파이들을 빼면 순수한 이 B에 있는 원소는 E죠.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런 분들 다 빼주고 순수하게 B에만 있는 친구들 혹은 뭐다? 순수하게 A에만 있는 친구들을 표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는 A, B야. 여기 1, 2야. 그럼 이 둘이 A 교집합 B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공집합. 그치? 그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집합 A, B가 서로소라고 해. 서로소라는 표현을 써. 자, 우리가 숫자에서도 서로소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뭐였죠?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치? 근데 이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도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거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바꾸나 모르겠어, 이거. 그지? 헷갈리잖아. 그죠? 아까도 뭐 중학생 수업하는데 소수가 뭐냐 물어봤더니만 뭐 0.123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지? 물론 이제 이 한자가 다르겠지만, 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소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진짜 그렇게 0. 얼마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한자상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쓰는 어떤 수학적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마찬가지야, 이것도. 숫자에서도 쓰고, 두 집합 사이에서도 쓴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3페이지에 요약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여긴 좀 쉽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4번 내용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숙제 얘기했죠? 여기까지.